그래서 나의 계획은 천천히 하는 게 낫겠지? 다 하고 뒤에 거 좀 더 할까 했는데 그럼 싫죠. 그럼 천천히 오늘 할 것만 하면 천천히 일단 해볼게요. 너무 많이 나오면 모르겠어. 고민 좀 해볼게요. 되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볼 건데 여기서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 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 관련된 거. 자,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 이거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알바할 때 그러면 사회적 소수자부터 보겠어요. 사회적 소수자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만 알면 되는데 사회적 소수자는 뭐? 잘 보이니? 사회적 소수자가 뭐냐면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 이해해? 게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스스로 차별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렇게 됐니? 혹시 여러분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뭐 어쨌든 주로 근데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요소는 성별, 인종, 국적, 장애, 나이 등등으로 차별을 받는데요. 이렇게 됐니? 뭐 어리다고 차별받고, 그쵸? 가장 많이 받는 게 장애가 있다고 차별받고 이런 건 많이 봤을 거고, 그쵸? 외국인이라고 차별받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제도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차별받기도 하고요. 권력이나 영향력도 약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이 사람들은 숫자로 구분하진 않아요. 인원이 많다 그래도 차별받는 집단이면 사회적 소수자라고. 여기까지 됐니? 일단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뭐 아프리카에서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지배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아프리카니까 흑인들이 절대 다수죠. 그럼에도 흑인들은 차별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니? 근데 뭐 적어도 사회적 소수자일 수도 있죠. 이해가? 그리고 이제 시대랑 장소가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그 팔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가면 우리는 팔 두 개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죠. 오케이? 그런 의미입니다. 됐나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 오케이? 괜찮죠? 여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적 소수자는 이런 게 있어요. 여성,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거 있대요. 이런 거 외우면 안 외워도 돼요. 알겠죠? 네,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럼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인식 개선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께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얘들아 근데 물 켜도 잘 보이니? 꺼주는 게 낫니? 다 괜찮아? 잘 보여? 그냥 해야 돼? 그래서 관용의 자세.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뭐야? 그 다음에 인권 감수성. 인권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니까 중학교 때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청각장애인 남자애 친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친구였는데 놀리는 게 재밌었어요. 어쨌든 걔랑 근데 축구를 하건 롤을 하건 문제가 뭐냐면 걔도 다 잘했거든요. 의사소통이 너무 힘들었어. 이해해? 그러니까 축구하면서도 나와서 축구 해보면 의사소통할 일도 있고 게임하다 보면 의사소통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요. 그런 일이 생각이 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도 아예 못 듣는 사람들은 수화를 쓰고
왜 조금이라도 들리면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그냥 읽어보세요. 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너무 일찍 끝난다, 그죠? 여러분 오늘 더 힘이 없어 보이네.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자, 하나부터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없죠? 친구 중에 있는 사람 있니? 없니? 여기는 없니? 자기 친구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있다. 없니? 아, 여기 없니? 요즘 꽤 많던데?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알바할 때 여러분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알바할 수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이런 게 있는데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지금 최저임금 얼마게? 10,000원 조금 넘어요. 만 몇백 원인가?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바할 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계약서. 일을 하기 위한 계약서야. 처음에 시작할 때 써야 되는데 무조건 써야 돼요.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우리 아르바이트 하러 이제 막 알바문이나 알바처럼 이런 거 살펴보겠죠. 여기 제가 그래서 딱 그 처음 면접 보러 갔어. 일을 하자고 했어. 꼭 뭐 물어봐야 돼? 근로계약서 쓰냐고 물어봐야 돼. 여기 괜찮니? 그 사장님이 우리는 그런 거 안 써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가면 안 돼요. 알겠죠? 거기는 잘못된 강의예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근로자가 아니라 연소 근로자라 해요. 어린 근로자. 여기까지 괜찮니? 나는 그냥 근로자고 여러분들 연소 근로자다. 만 15세 이상에서 18세 사이를 연소 근로자라 그래. 여러분 만나야 계산할 줄 아나요? 그거 알죠? 뭐 생일 지나면 1년 빼고 그렇게 해서 15세에서 18세 사이인지 봐야 돼. 만 15세에서 18세.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냥 일하고 싶어도 못해. 뭐가 필요하냐면 친권자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 친권자는 부모님이겠지? 근데 가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 안 계시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것조차 없는 학생들은 후견인이라고 딱 법적으로 있어요. 그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부모님 동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하고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라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이거 정부 24 가면 다 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꼭 필요해. 그럼 만 13세에서 14세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보다 어린 학생들 있죠. 만 13세에서 19세, 14세 중학생인가? 그 정도 되죠. 걔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어. 유해 업종이랑 위험한 업종은 근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당연히 안 돼요. 뭐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모두 안 되냐면 만화방이랑 PC방도 안 돼. 여러분, 오케이? 자기 친구 PC방에서 일한다? 그거 불법입니다. 가서 신고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PC방 안 돼요? 괜찮지? 여기까지 가. 그 다음 이제 근로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어른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일 8시간 그 다음에 주 40시간까지 근무가 원칙이에요. 어른들은. 근데 학생들은 어리잖아? 하루에 7시간이 최대고요. 그러면 5일 근무가 법적으로 보장되니까 35시간이 최대. 여기까지 괜찮지?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원칙이고 근로자랑 사장님이랑 합의하면 1시간 늘릴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그럼 총 8시간까지 가능하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주에 최대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니? 괜찮죠? 안 되는 것도 두 가지. 야간별로 불가능. 그래서 22시부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가 불가능하고요. 휴일 근무가 불가능해요. 이거 뭐 허가받는 경우에 가능하다는데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원칙상 안 된다고 알면 돼요. 됐지? 근데 이게 성인 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여기서 이해하죠? 그리고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그래서 우리가 흔히 9 to 6라고 하잖아. 들어봤니, 여러분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죠. 부모님들 보통 그러거든요. 이해가?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가 3시간이죠. 3시간 일하고 점심 1시간 먹고 1시부터 6시까지가 5시간이야. 그러면 이거 1시간은 휴식 시간이야. 그쵸? 그리고 이거 총 하면 8시간 근무 시간이죠. 그래서 보통 9 to 6를 많이 해요. 그냥 직장에.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팁을 알려주면 봐봐.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기는 9시에서 휴식 시간 없이 5시까지 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근무 시간 안에 휴식 시간은 꼭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4시간이면 30분인데 그래서 30분 일찍 퇴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꼭 있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알겠죠? 꼭 직장에서 쉬고 가야 되고요. 나중에 알바를 하는 직장을 가든 이 쉬는 시간은 있잖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얘가 뭐 그 시간에 뭐 어디 PC방을 갔다 와도 되고 아니면 자기 차가 있으면 차에 가서 쉬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휴식 시간에 뭐를 하는지는 그 사장님은 여러분들 간섭할 수 없어. 알겠죠? 만약에 쉬는 시간인데 일을 잘을 한다. 노동청에 신고 왔어요. 알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급휴일에 관련된 얘기인데 주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주휴수당이거든. 혹시 주휴수당 들어봤니? 들어봤나요? 봐봐. 그냥 아까 9 to 6에서 이렇게 일을 했죠. 여기 9시부터 6시 이게 5일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주말은 쉬죠. 그냥 쉬죠. 저 유급휴일은 뭐냐면 5일 총 한 주야. 그러면 9 to 6에서 5일 일하면 40시간 일을 한 거죠. 그럼 이제 15시간은 넘지. 그래서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뭐를 주냐면 휴일을 하루 주는데 여기는 무슨 휴일이라고? 이게 유급휴일이야. 그러니까 쉬는 건 당연한 건데 하루치 월급을 더 줘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어렵니? 괜찮니? 그러니까 5일 일하면 5일 일을 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시급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80,000원이죠. 이렇게 괜찮니? 하루치 임금이 80,000원이잖아? 시급 10,000원으로 쳤을 때 8 하면 일주일에 400,000원 받는 거죠. 근데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토요일날 쉬어도 토요일날 하루 일당을 더 받는 거야. 그러면 총 일주일 받는 건 480,000원이지. 이해가? 그러니까 15시간 일을 하면 하루치 월급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괜찮니? 그래서 나중에 월급 받을 때 다 따져보셔야 돼요. 주휴수당 받는지. 알겠죠? 괜찮니? 그 다음에 한 달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연차는
여러분들 땡땡 아니 이거 쉬는 거예요. 휴가 하루 휴가. 오케이? 꼭 한 달 일을 해야 다음 달 또 가는 거야. 됐죠? 약간 어렵지 않니? 할만한. 자, 그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임금 이거 돈이거든요. 돈 월급. 우리 임금님 할 때 그 임금이 아니야. 미안해. 월급 알겠죠? 자, 우리는 어리잖아. 어리다고 해서 월급 적게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받는 거야. 이해가죠? 성인이랑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요. 보장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근로계약서 썼죠? 이제 내가 알바를 하러 갔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여기까지 이해가지? 근데 자기네들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 받냐면 10,000원이라 쳤을 때 9,000원만 주겠대.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사회 알바도 많이 안 해봤고 이렇게 되는 건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죠? 그럼 일단 나도 또 돈이 급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9,000원이라도 주면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상황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최저임금 1시간당 9,000원이라고 해서 썼어.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9,000원만 받고 일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나중에 그만뒀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보다 최저임금법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써도 나중에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꼭 기억해요. 이게 짱이야. 내가 최저임금보다 못 받았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아낼 수 있다. 이해가지? 여러분 대학 가서 알바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못 받은 돈 다 받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임금 4대 원칙이 있어요. 임금지구의 4대 원칙. 간단히 살펴보면 임금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줘야 돼요. 그러면 주차별로 해서 총 4회 줘도 되나요?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주급으로 주는데도 가끔 있어. 많지는 않은데. 이해가지? 그러니까 1회 이상이면 돼. 2달에 한 번 돼? 안 돼? 안 돼요. 2달에 한 번 월급 주는 데는 가지 마세요. 알겠죠?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오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정해진 날짜에 그래서 계약서에 며칠에 주겠다라고 써요. 꼭 그 날짜에 받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지? 그 다음에 뭐로 받아야 돼? 현금. 이걸 통화라고 해요.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뭐 상품권으로 준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알겠죠? 그런 데는 있으면 안 돼요. 괜찮니? 오케이? 여러분 계좌 이체도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으로 싸주는 건 괜찮아. 근데 막 상품권으로 준다 어쩐다 그런 데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근로자에게 직접 여러분들 아직 연소 근로자잖아. 그래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죠. 대신 월급은 누구 통장으로 받아야 돼?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 돼. 부모님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월급 받는 건 꼭 자기 통장.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면 되구나. 이거 다시 정리해줄까? 한번 안 해도 되니? 시간이 많이 나와서 한번 내가 다시 써줄게요. 그냥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근로계약서. 근데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 누구의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권자, 부모님이 진짜 엄마라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여러분들은 연속 근로자잖아? 몇 살부터 몇 살? 만 15세에서 만 18세. 여기까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유해 업종이나 위험한 업종 불가능. 오케이? 근무 시간은 일일 몇 시간? 최대? 좋아, 7시간. 그러면 주에 몇 시간? 35시간. 오케이? 그 다음에 빠진 게 그리고 안 되는 거. 야간 휴일 활동 안 되고요. 휴게 시간 4시간은 몇 분? 30분. 좋아요. 8시간은 1시간. 그 다음에 휴일 주 15시간 이상이면 유급 휴일을 받고요. 한 달 다 일하면 한 달 다 일하면 하루에 연차를 받아요. 마지막 똑같이 무슨 임금법을 적용하다? 최저임금. 그 다음에 임금 4대 원칙은 매월 1회 언제? 정해진 날짜에 뭐로? 현금. 그리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것만 알면 돼. 어렵지 않죠? 자, 하나 이제 끝? 아니, 끝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 오케이? 기타 이제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노동권 침해가 당하는 경우는 그럼 뭐가 있냐면 휴게 시간 보장 안 해주고 월급 밀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최저임금 안 주고 아까처럼 그리고 막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노동청에 신고 쿨하게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동법 관련된 내용 이거 다 알아둬야 돼요, 일할 때. 이해가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막 노동인권 교육 같은 거 하는데 들어본 적 있니? 알바 교육? 여러분들 아직 안 하니? 좋습니다. 사실 오늘의 중요한 내용 다 했거든요. 어떡하지? 뒤에 건 시험 잘 안 나와.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걸 보장하고자 만든 건데 진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언론 자유지수. 각 국가별로 언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오케이? 수치로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노동권리 지수. 노동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나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하지수. 나라별로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 뭐 이런 것도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 자유지수는 프리덤 하우스라는 기관에서 각 나라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세요. 그리고 성 관련된 지수도 이런 거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첫 번째 불평등 지수, 성격차 지수예요. 이건 여성분들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불리한지를 나타내는 수치고, 첫 번째 거는 이 격차 지수는 남성에 비교했을 때 여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인데 역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계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사회 주체들은 어떤 걸 해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한 말이다. 그래서 국제기구, 뭐 UN이 대표적인 국제기구거든요. 뭐 조약 같은 거 설정하고, 조약, 규약, 그리고 국가들한테 권고안 이런 거 제시해. 이렇게 해주세요. 괜찮니? 괜찮나요? 국제사회는 서로 나라끼리 이런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이게 필요하고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명령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위에 노스코리아 있죠? 노스코리아. 거기는 툭하면 탄광 끌려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마디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런 것도 없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우리 그런 표현이 교과서에 있는데 어느 단원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돼. 세계 시민 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서 전 세계 국가, 지구가 이렇게 하나 있죠. 이 지구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세계 문제도 나의 문제다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재. 교과서가. 알겠죠? 근데 오늘 할 거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제 우리 뒤에 단어를 좀 할까요? 1시간만 하고 집에 가면 좀 그렇지. 집에 안 가지. 맞죠? 너무 서운하잖아. 그래서 야, 이거를 지금 할까? 38페이지랑 그리고 이 뒤에 두 개 문제를 풀고 쉬자. 어때? 괜찮니? 그 다음에 다음 시간대에 그거 다 해설하고 뒤에 단어 조금 하고 빠빠이 하는 거죠. 어때? 괜찮나요? 한시 지났어. 뭐라고? 한시 지났어. 1시 시작.